네, 이번 검찰 직제 개편의 핵심은 직접 수사 부서는 줄이고 형사 공판부를 늘렸다라는 점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2차장 산하에서 기획 업무를 전담한 총무부는 공판부로, 또 공공수사사무부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3차장 산하 반부패 수사 3부는 경제범죄 형사부, 그리고 4부는 공판부로 바꾸고요. 조세범죄 조사부도 형사부로 바꿉니다. 또 4차장 산하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역시 형사부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직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담당자도 바뀌게 마련인데요. 저희 정치부 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야당 반장으로 다정에 처음 합류를 했었는데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여야 반장 직제도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반장들 담당 분야에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동안 이제 민주당을 담당했던 최종혁 반장이 여당 반장을 맡고요. 예, 그리고 정 반장이 야당 반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불만 없죠? 민주주의죠. 아니, 민주주의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명찰을 줄 테니까 네. 지금 바꾸고 시작하죠, 뭐. 네. 별거 다 하네. 자, 네. 여당 반장 최종혁, 야당 반장 정강현입니다. 바꿀게요. 지금 바로 바꾸면 지금 되나요? 바로 바꿀게요. 네, 제가 막내 반장이지만 열심히 소통해서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특수부가 형사부 또 공판부로 바뀌었다는 건 이 부장검사 등이 그동안 특수사건을 수사해온 검사에서 형사사건이나 공판을 전담해온 검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 중간 간부급 인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무부가 인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특정 부서 중심의 관행과 조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 차장, 부장검사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에 따른 예외를 인정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발령난 차장, 부장검사들도 이번 인사 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안 수사나 공판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도 세웠는데요. 먼저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형사부, 공판부에서 업무를 그동안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법무부, 대검찰청,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우수한 검사들을 전국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일선 검찰청의 업무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선호 지역으로 꼽혀오는 서울에서 주로 근무했던 검사들을 전국 곳곳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이 대거 또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앞서 검사장급 때와 같은 인사가 반복이 된다면 재차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마카파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조만간 인사를 통해 권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2차로 숙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도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있었던 검찰의 소위 상갓집 이 충돌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이 선임 연구관에 대해 법무부와 여당은 추태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하 직원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사는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한 데 대해 항의한 검사야말로 진정한 검사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대검 부패부장을 이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입니다. 추 장관은 18일 신 부장의 검찰 수사 방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양 검사 등을 상가집 추태 행위로 규정하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추 장관의 이러한 행위야말로 추태에 해당합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또 여러 방면에서 공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보수당 공동대표인 지상욱 의원, 과거 추 장관이 이 부설에 올랐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공세를 이렇게 퍼붓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식당에서 당 지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취중 막말을 했습니다. 이분들 정말 자신들이 한 거 까먹어도 이 정도 까먹으면은 중증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 이 지지자들로부터는 잘하고 있다라는 찬사를 듣지만 비판의 목소리엔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공감 능력은 경청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청 능력이 부족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반성도 해보겠습니다.